사실은 이 반도체 시장의 70%는 비메모리예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마 하반기 정도에 나오지 않겠나.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있기 전까지 사실은 가장 전 세계가 걱정했던 건 디플레예요. 디플레. 네, 이제 이창훈 단장님과 함께 현재 경제 상황을 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일단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뵙죠. 네. 네. 일단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이게 확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근데 사실 한국도 어젠가요? 금통위에서 발표한 거 보면 조금 더 경제 지표가 좋아질 거로 보이고요. 네네. 저 1% 경제 성장 전망을 4%로 올렸죠. 네. 네. 자, 이러한 것들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이제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아요. 양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는 거는 주식시장엔 좋은 얘기죠. 이제 펀더멘탈 장에서는 경제 성장이 잘 된다는 얘기는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면은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소비가 네.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니까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이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동전의 이제 플립 사이드 다른 면을 보면 경제가 좋아지는 속도가 빨리 일어나고 또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면 그동안에 그 유동성을 돈을 많이 풀어놨잖아요. 그 많이 풀어놓은 돈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쪽이 더 시장에서 더 강하게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호재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그거를 악재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6월 달에 있게 되는 이제 FOMC 회의 여기에서 이제 적어도 보통 연준은 6개월 전에 뭔가를 액션을 취해주니까 이야기를 던져주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그 스케줄 언급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2013년을 떠올리는 거죠. 2013년에 그 버냉키가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 뭐 시장이 몇십 % 급락을 했었잖아요. 한 달 그렇죠. 동안인가. 그때는 이제 테이퍼링 텐트럼이라고 그래갖고 그렇죠. 발작해갖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물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는 했으나 그렇죠. 이러한 변동성이 큰 변동성이 우리에게 닥치는 거 아니야? 이걸 지금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좀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그냥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컨센서스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마 하반기 정도에 나오지 않겠나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 테이퍼링을 하는 거는 아마 뭐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뉴스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제 옐런 재무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가가 높게 나올 거다. 올해 연말까지. 근데 그거는 구조적인 건 아니고 일시적인 거일 거다. 왜냐하면 그동안 눌려있던 부분들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맥락으로 봐서는 아마 미국의 그 옐런이나 아니면 FOMC 같은 FRB 멤버들도 파월 같은 경우에도 아마 경제에 어떤 그 충격을 주면서까지 테이퍼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건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달에 그럼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면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죠. 나오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제 시장이 너무 빨리 가면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천천히 가면 누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보면 그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그래서 나와서 그 페드에서 먼저 말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말로 시장에 대해서 많은 시그널을 먼저 줬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너무 빨리 가면 야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 하는 뉘앙스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시장의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막 이렇게 과열돼서 빨리빨리 올라가고 이러면 아마 6월 달에 이렇게 그 포워드 가이던스 성격의
그런 그 코어 멘트들은 아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뭐 테이퍼링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이런 거고, 뭐 물가가 좀 높게 나오겠죠. 물가가 높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평균 물가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페드가 물가 목표를 2%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부터 하는 얘기는 우리가 2%를 일시적으로 넘더라도 평균 물가지 개념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는 뭐 동안이렇게 변화가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용인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시장은 물가를 되게 걱정하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돌려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있기 전까지 사실은 가장 전 세계가 걱정했던 건 디플레예요. 디플레. 유럽은 마찬가지고. 그렇죠. 유럽은 오랫동안. 그래서 물가 2%를 넘겨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데 잘 안 됐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물가를 좀 올라가는 걸 해보려고 그랬는데 무지하게 돈을 풀어도 물가가 안 올라갔거든요. 그랬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뭐 진짜 뭐 물가 지표가 아주 높게 나오면 좀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과거 10년을 감안해 보면 연말까지 물가가 예를 들어서 한 4, 5% 정도에서 뭐 물가 지표가 나오더라도 투하 정책을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게 제 현재로서 생각이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시장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코멘트들은 나올 거다 이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번 6월 FOMC에서 그 정말 그 스케줄이 나오든 아니면은 스케줄은 안 나올 거예요. 다음번에는 요 정도 뭐 8월달 그 뭐죠 타운홀 미팅 때 잭슨홀 미팅 때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때 발표. 근데 어쨌건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네. 되는 그 순간 네.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네. 뭔가 네. 뭐 어떤 급락하는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정교하게 시장을 대응하기 어렵고요. 아직까지 이게 이제 살아있는 장이냐, 뭐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장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장인데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시장에 참여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무지하게 답답하겠죠. 왜냐하면 연초 1월 달에 반짝 오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횡보하니까, 지금 벌써 5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답답하긴 할 텐데. 그런데 큰 추세를 보면 아직은 살아있는 장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뭐, 일전에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유동성장은 끝났고, 이제 유동성장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그 마디에 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실적장세에 들어와 있는 거죠. 들어와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 별로 안 좋은 거죠.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도 중간에 주춤마다 또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급의 구조가 좀 안 좋으니까 결국은 개인들만 갖고 올라가기는 버거운 장이고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때하고 뭐 기관 투자 이야기하면 기관 투자는 뭐 국민연금이 거의 90%인데 네. 국민연금을 안 파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그러니까. 그러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아왔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좀 지수가 올라가고 하는 모양이 나타나는 게 제가 보기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한 1% 높였다, 4%.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 시각에서 보면 좋은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 뭐 경제가 미국처럼 6.5%, 7% 성장하면 좀 부담스러운데 4% 정도면은 뭐, 그리고 내년도 전망도 높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건전한 성장률이라고 봐야 되니까 아마 그 어제 장 보시면 오후부터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금통위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금통위 결과 자체는 약간 매파적이었어요. 호키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좋게 반응한 건 이제 결국은 펀더멘탈을 더 크게 봤다는 거고 제가 보기엔 테이퍼링 뭐 큰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과거 2008년 이후에 지금이 한 2012년도 뭐 그 정도하고 약간 비슷할 수도 있어요. 2012년도에도 2차 양자 완화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뭐 금 가격도 많이 오르고
특히 이제 그 곡물 가격 이런 거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그 중동의 봄 해갖고 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리비아 뭐 등등 해서 엄청난 그 민주화 시위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군사 독재나 뭐 리비아의 가다피 이런 사람들이 실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민주화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들고 일어난 그렇죠. 거죠. 그때는 이집트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이집트가 밀을 수입하는 그 주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진짜 빵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시장이 그때는 막 발작을 했죠, 진짜. 그래서 막 두두둑 빠지고 그랬는데 결국 시장이 먼저 빠져버리니까 그해 9월 달인가 제 기억에 그때 테이퍼링에 대한 스케줄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뭐 알아서 먼저 빠져버리니까 9월 달에 안 했어요. 안 하고 다시 정상화됐고 버냉키 의장은 본인이 나가기 전에 한번 뭐 금리 인상 테이퍼링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이런 얘기가 견제구는 계속 던질 거라고 봐요. 시장이 너무 급하게 가지 않도록. 근데 그렇게 뭐 그렇게 걱정할 일인가? 그리고 만약에 테이퍼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꾸로 경제가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여러분 뭐 테이퍼링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채권을 막 사는데 사는 걸 줄이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사거든. 지금 한 달에 우리가 1년에 1200억 불인가요? 정확히 제가 숫자는 뭐 기억 못하겠어요. 근데 뭐 경제가 좋아져서 테이퍼링을 좀 하겠다는데 그거를 뭐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고 2008년 이후에 2019년도까지도 보시면 중간에 막 굴곡은 있었는데 테이퍼링 하고 그래도 일시적으로 빠지고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할 때도 또 한 번 충격받고 금리 몇 번 올릴 때까지 계속 올랐어요. 결국은 언제 조정이 왔냐? 경기가 고점 근처에 왔을 때 조정이 왔거든요. 그게 2018년도에 조정이 왔었는데.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펀더멘탈 장의 초기 국면으로 보는 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거죠. 뭐냐면 저도 느끼는데 과거보다 시장이 반영하는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도 보면 뭐 금방 뭐 한 두세 달 확 빠졌다가 또 금방 올라왔고 지금 놓고 보면은 그렇게 주가가 올라온 게 지금 경제 지표나 숫자로 보면 납득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무지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뭐 1500, 1400에서 3000포인트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이 반영하는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졌기 때문에 이제 과거 2008년 위기 이후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당겨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단장님도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투자를 그렇죠. 하고 계시잖아요. 개미죠, 개미. 개미신데 네. 지금 이 6월 FOMC 이벤트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포지션의 어떤 그 변화 같은 건 없으신가요? 저는 뭐 별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분들 또 하나는 앞으로 그러면 FOMC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것도 무지하게 옛날에 많이 시장에서 이야기 됐던 거예요. 그때 옐런이 이제 그 페드 의장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 이랬거든요.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 무슨 얘기냐면 숫자가 높게 나오면 좀 빨리 가는 거고 숫자가 높게 안 나오면 천천히 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미리 예측하려고 그러지 마라. 데이터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움직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마 똑같은 패턴일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잭슨 홀 미팅은 8월 달에 있는 거죠. 네, 잭슨 홀 미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8월 달에 잭슨 홀 미팅에서 중요한 정책의 변화를 거기서 소위 얘기해서 포워드 가이던스 형식으로 말로 던져요. 그러니까 올해 8월 정도면은 아마 테이퍼링 얘기 정도를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때쯤 해서. 그러나 그렇다면 그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는 그 순간에도 시장은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아니 일시적으로는 받아요. 일시적으로는 받아요. 일시적으로는 2013년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때는 이제 버냉키 발작이라고 해갖고 뭐 시장이 너무 그때는 뭐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컴플레이션트 하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그냥 시장에 자기 만족에 빠져서 위험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텐데 그러다가 버냉키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냥 놀래갖고 그랬던 건데 지금은 뭐 다들 테이퍼링 얘기 계속 떠들기 때문에 그렇죠. 뭐 사실 이렇게 자체가 다 면역이 되는 거일 그렇죠, 수 있어요. 그렇죠. 각오가 되니까 서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오늘이 좀 분기점인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예, 한국 주식 시장이 그동안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이 매도 쪽에서 이제 매수 쪽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선물도 그렇고 현물도 그렇고 이런 그 생각을 갖는 분들이 주변에 보니까 많이 있던데 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괜찮은 거로 봐요. 왜냐면 뭐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취급밖에 못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은 워낙 좋고 그 다음에 또 빅스도 제가 보니까 이제 22한 것 같은데요. 네. 미국 그 볼 인덱스도 지금 한 18 정도, 19? 선물로 보니까, 그쵸. 볼 인덱스가 18.6, 22하로 내려왔고. 지금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머징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한국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펀드 플로우예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 ETF, 뭐 이머징 마켓 펀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도는 무지하게 그 코로나 숫자가 늘어나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 대만도 최근에 갑자기 그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렸고 중국은 괜찮은데 중국은 이제 글로벌에서 볼 때 미국이 계속 견제하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에는 썩 좋은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은 그럼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 그 미국이 뭐 구조적으로 계속 중국을 억제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그 트럼프는 무식하게 했지만 바이든은 똑같은 기조인데 훨씬 더 스마트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글로벌의 견제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 글로벌 펀드 플로우가 중국 쪽으로 잘 안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에 있는 큰 나라들이 중국이 제일 크고 비중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두 번째고 뭐 인도, 대만도 꽤 비중이 되는데 저쪽에 뭐 브라질, 터키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그렇다. 다 안 좋잖아요. 다 안 좋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 취급밖에 못 받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러니까 이머징에 속해 있으니까 이머징을 파는 거지 한국을 파는 게 아니다. 진짜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정책 당국자들이 이런 걸 풀어야 돼요. 이런 걸 풀어야지 다른 거 뭐 그런 거보다. 근데 이제 결국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이제 터질 만큼 터진 거죠. 왜냐면 인도도 지금 코로나 숫자 이제 줄기 시작했잖아요. 피크아웃 했고 그 다음에 대만도 뭐 최근에 보면 바닥에서 많이 반등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대만 사실 오늘도 보면 과거에는 그 홍콩의 H 지수하고 코스피가 연동해서 많이 움직였는데 요새는 보면 그 FTSE 그 대만 지수하고 오히려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대만이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위에서 급락했다가 오늘도 한 1.78% 이렇게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이제 외국인 매도보다는 매수 쪽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만약에 외국인이 이머징 쪽으로 돈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일본으로 사는 게 한국 아니겠어요? 펀더멘털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어제와 오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말씀대로 좀 바뀌는지 이게 한국만이 아니라 대만도 그렇고 글로벌리 왜냐하면 반도체 쇼티지 문제라든가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되게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전망도 좀 비관적이었고요. 그런데 왜 오늘서부터 이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흐름이에요. 어딘가에 뭐 이머징 마켓 펀드에 돈이 들어왔겠죠. 돈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들어와서 돈이 들어왔겠죠. 펀드 플로우에 ETF가 됐든 펀드가 됐든 MSCI 이머징 마켓 ETF와 MSCI 이머징 마켓 펀드에 돈이 들어왔겠죠. 갭이 많이 벌어졌으니까요. 왜냐하면
선진국 지수하고 이머징 마켓 지수하고 갭이 많이 벌어져 있었고, 여기 뭐 차트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대만의 그 대만 지수를 보면은 고점에서 꽤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빠진 그렇죠. 이게 저가 매수가 대만 들어왔다. 지수가 보면은 1500 고점이 1571이었는데 저점이 1326이니까 10% 이상 조정받은 거죠. 그죠? 왜냐면 대만이 이제 저 코로나 청정국처럼 돼 있었는데 갑자기 뚫려갖고 확 늘어나니까 시장에서 그동안 또 많이 올랐고 던진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보면 1326까지 빠졌던 게 최근에 올라와서 1487. 그러니까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 갭이 발생하니까 대만도 사실은 대만이 TSMC가 주력이죠. 뭐. 그렇죠. TSMC가 주력이고 대만은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중소기업이 엄청 발전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그 밸류 체인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도체를 우리가 뭐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D램이거든. 메모리 반도체만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이렇게 있는 건데 사실은 이 반도체 시장의 70%는 비메모리예요. 근데 그 비메모리 시장이 발전하려면 특히 뭐 파운더리 이러면은 뭐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그 생태계가 다 돼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대만은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중소기업 쫙 이렇게 밸류 체인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밸류 체인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대만도 펀더멘털이 좋은 시장이니까 뭐 지금 뭐 그런 비메모리 쪽은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갖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빠졌다가 이제 사람들이 가격이 벌어지니까 돈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네. 조금 이머징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돈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5월달 지나고 6월달 지나가면 다시 2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들이 생겨나잖아요. 6월 중순 넘어가면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들이 나오거든요. 예측치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무지하게 좋을 거죠, 우리나라 실적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적은 이제 반영해야죠.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2분기는 다 좋을 걸로 기대되는데 3분기, 4분기에 대한 그 신뢰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해석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엔 많이 올랐다. 1번.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2번. 이머징 마켓 쪽이 우리만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 이머징 마켓의 대장이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 계속 까이잖아요, 지금 미국한테. 그러니까 거기가 까이니까 돈이 뭐 그런 거죠. 그렇군요. 일단 그런 식으로 일단 현재 상황을 한번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제 생각이죠. 제 생각인데 저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봐요. 네. 시장이.